제보 사건입니다. 제보 사건. 이 피해자분께서 정말 큰 결심을 하시고 저희의 취재에 직접 응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배달을 하면 네. 오토바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 배달 킥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농협 쪽이에요, 집이. 네. 농협 쪽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한 바퀴를 돌았는데 먼 데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바로 그쪽 가자마자 머리채로 잡아당기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저희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이걸 취재한 이자연 기자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경찰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어젯밤에 취재를 하고서 저한테 거의 자정쯤 돼서 선배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면서 연락을 줬잖아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당시 상황이 10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그 3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이고요. 피해자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논산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집 방향 쪽으로 걸어가면서 딸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토바이를 탄 젊은 남성 한 명이 다가와서 어느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냐, 태워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집 방향까지 아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기억 못하는 지인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결에 이 오토바이에 타게 됐다고 했고요. 또 이 여성 입장에서는 동네가 좁고 또 다들 한 달이 건너면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설마 무슨 일을 당하겠지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태워준다던 이 남성이 웬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여성을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인 16살 중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짓을 해도 A군, B군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윤모입니다. 성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무도 없었답니다. 지난 10월 3일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습니다. 이 중학생 윤모 피해자를 데려간 곳은 초등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에 정말 이상하리라 만큼 아무도 초등학교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상황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올라타서 뭘 막 저러는 거예요. 넘어갈 때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부모있냐고 물어봤어요. 머리 잡고 막 그랬죠. 근데 머리를 잡으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끌고 다니면서 때린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고. 알았다 그랬더니 지가 다 옷 뺏기고 스트레스 끌려가가지고선 그렇게 당하고 또 거기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 있는 대로 또 머리 잡혀서 또 끌려가서 그걸 못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3초에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제가 저 피해자분의 녹취를 다 들었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 어질어질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16살 윤모군 훔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납치한 거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야간 근무자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범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머리채를 잡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거의 3초에 한 대씩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눈을 감으라고 지시를 하고 본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피해자가 이제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좀 거부를 하니까 급소부일 압박에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의 납치범. 그 부분은 조금만 순화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피해자에게 본인의 다른 걸 먹게 했다고도 하고요. 제가 방송에서 다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엽기적이어서요.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 이 중학생인 범인에게 1시간 정도 끌려다니면서 2번의 성폭행과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또 범행이 이어지죠. 이게 범행도 엽기적인데 그 이후에 이것도 범행의 연속이긴 한데요.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나서 이 피해자의 가족관계, 특히 딸이 몇 살이냐 이런 걸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가족들에게도 특히 딸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협박이었고요. 신고하지 말라면서 동영상으로 이 피해자의 몸을 찍었던 겁니다. 이걸 신고하면 이거 풀어버리겠다. 아유, 갈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16살 중학생 윤모입니다. 윤모 16살짜리가 한 짓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초등학교에서 저런 짓을 당했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그럼 탈출을 한 거죠? 일단 아까 저 윤모 16살 범인이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눈을 감고 신고하면 아까 안매장을 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 뭔가 좀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아, 지금 가해자가 떠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본인의 가방도 없고 돈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전부 다 소지품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옷도 갖춰 입지 못한 상태로 지금 얼마나 공포심에 휩싸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건 현장인 초등학교에서 벗어나서 인근 도로로 뛰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한 운전자가 저 피해자를 태워줬고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 신고를 할 수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방금 그 사파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그 차, 예. 저 피해자분이 보통 저런 식으로 누가 와서 태워달라고 하면 운전자들은 대부분 다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겨우겨우 5번째 차가 멈춰서 그나마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이 16살짜리 제가 이 성씨라도 공개를 한 건 뭐냐면요. 얘가 사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이코는 분명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 범행이 발생된 거기가 초등학교 그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현관 근처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부 계단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16살 먹은 이 중학생이 이 초등학교 출신인지 그거는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 인근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성인에 의한 범죄라고 해도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16살 먹은 중학생이 이런 행위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사람에게 와서 태워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태워서 자기가 미리 봐둔 범행 장소로 납치를 해가지고 그런 범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범행 장소를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안 되겠지만 새벽에는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것을 갖다 미리 그 선정을 하고 선택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그 범행 자체가 매우 계획적이고 이거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중학생 범인 사건 하루도 안 돼서 발생 하루도 안 돼서 잡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의 딸이 잡았습니다. 네, 이 당시에 윤모, 이 중학생 범인이 피해자 휴대전화까지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능을 실행을 했는데 이 위치가 잡혔던 겁니다. 휴대전화를 끄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엄마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토바이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런데 그 벨소리가 이 피해자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노래로 해두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엄마의 휴대전화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바로 경찰에 알리면서 당일 오후에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잡고 봤더니 중학생짜리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설마 16살짜리 중학생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고요. 이 중학생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학교도 멀쩡하게 다니는 그런 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쓰러졌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자, 피해자 일단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추가 조사에서 얘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처음에는 돈을 노렸다가 나중에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강도 강간의 강간 상해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도 훔친 거였대요. 무면허였고 뭐 하나가 멀쩡하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경찰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시 이 마약한 거 아니고 마약 검사를 해봤대요. 예. 근데 또 음성이었답니다. 이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학생 현재로는 구속해서 지금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수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CCTV 그 해당 그 초등학교 범행 현장이었던 초등학교에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도 다 기록이 뭐 그걸 저희가 얻을 수는 없었지만, 근데 이 윤모라는 얘는 진짜 이대로 이 사회랑 격리가 되지 않는 한 얘가 성인이 돼서는 정말 누구 하나 잡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범행의 잔혹성이라든가 대담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런 범죄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행동 이전에 선행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적발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경찰에서 실제로 그 추가적인 여러 가지 여죄를 추궁을 뭐 하고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만, 단순히 이 사람이 16살이라고 하는 그 연령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소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그 여죄를 밝혀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방송 직전에 온 소식이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 합의를 제안했다고요? 네,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나 봅니다. 피해자한테 1,000만 원의 합의를 하자고. 이 짓을 해놓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뻔뻔하네요. 그 합의를 하자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뻔뻔하고, 피해자는 당연히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강하게 거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 16살 중학생은 제가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범행 자체는 뭐 정말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모자람이 없는 정도의 정말 엽기적인 강력한 범죄지만, 이제 최대 소년법으로는 15년이 상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 15년이라도 상한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중한 처벌이 좀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얘는 정말 15년이라도 이 사회와 격리를 시켜 놔야 합니다.